1980년대 말 소련과 함께 동유럽 국가들이 줄줄이 망할 때 중국에서는 1978년 무렵부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있던 덩샤오핑의 개방정책이 한창이었습니다.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한 그는 외국의 기술과 자본을 받아들여 급속히 경제를 성장시키고 번영의 지도자로 집권하고 있었습니다. 서구권에서는 이러한 중국이 구소련 자리를 대신할 것으로 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시장경제를 도입하긴 했어도 정치체제는 중국 공산당에 의한 일당 독재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국방비도 2009년도에 하나 5,300억 원이었던 것이 10년 새 1조 2,699억 원으로 증가해서 전문가들은 중국이 조만간 국제질서에 도전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몸집이 비대해진 중국은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에 콘크리트 인공섬을 만들며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남중국해는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3년 카이로 선언 때 일본이 점령했던 섬들을 중화민국 타이완으로 귀속한다고 결정했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국민당군 장제스를 몰아낸 후 특히 남중의 영토 확장에 힘써왔는데 1974년 베트남과의 전쟁으로 서사군도를 먹어버리고 소리 없이 남사군도로 넘어와 1982년에 바위섬에다 항공 활주로를 건설하며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는 두 차례에 걸쳐 1994년, 2002년에 섬을 업그레이드하기까지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 바위섬에다 우체국 은행병원을 만들고 앞으로 관광객도 받을 것이라 합니다. 국제법에서 먼저 발견하고 먼저 개발하면 관할권과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미리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남사군도는 사연이 좀 복잡합니다. 19세기 스프레틀리 형제가 이 지역을 탐사한 후 주변 여러 나라들이 한 번씩은 발을 들여 놓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적어도 230여 개의 모래톱과 암초가 있습니다. 대부분 산호초로 이루어 있고 눈으로 보이는 섬이라고 해도 높이가 3에서 4m 정도입니다. 현재 어느 곳은 베트남이 점령하고 있고 또 어느 곳은 대만이 깃발만 꽂아두고 있습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도 200캐리 경제수역을 근거로 나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세계대전 때 일본이 전략적 요충지로 군사지형학적으로 그 가치가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엔 천연자원 때문에 모두가 포기 못하는 이유가 돼버렸습니다. 보고된 내용은 약 3천억 배럴의 원유와 5천억 입방피트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은 힘을 과시하며 막무가내 식으로 들이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남중국해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만약 중국이 남중국을 봉쇄하기라도 한다면 중요한 해상교통로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으로 오는 해상 물류의 대부분이 현재 그곳을 통과해 오고 있습니다. 헤이그에 있는 국제기구 중재재판소도 남사군도 분쟁에서 중국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미 결정했는데도 중국은 버티며 마이웨이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때때로 그 지역을 항해하며 중국이 봉쇄를 못하도록 항해의 자유를 이유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를 바로잡는 데는 미국이 딱이긴 합니다. 중국은 이런 미국을 한 방 먹이려고 갖은 수를 동원하지만 미국이란 큰 벽을 넘기에는 아직 부족하긴 합니다. 만약 남중국에서 이러한 여러 복잡한 이해관계가 골마 터졌다고 가정했을 때 중국이 힘으로 계속 밀어붙이면 아무리 주변 국가들이 서로 동맹을 하더라도 미국의 도움 없이는 속수무책 당할 것은 뻔합니다. 미국 해군은 정말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미국과 한판 맞짱 뜰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 미국의 해상 전력을 잠시 말해보겠습니다. 중국은 2012년과 2018년에 건조한 두 척의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각각 40여 대의 함재기를 싣을 수 있는 정도의 항모입니다. 반면 미국은 1975년부터 2009년 사이에 10척의 똑같은 항공모함을 건조했습니다. 함재기는 중국 항모보다 2배를 싣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제럴드 알포드 항공모함이 건조되었는데 이 항모가 전세계 해상전력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보통 미국이 2-3년에 한 척씩 만드는 항모를 무려 8년이 걸려 건조했으니 대략 어떤 항모인지 여러분도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끝판왕입니다.
그러면 미국 해군이 운영하는 한 항공모함에 딸린 식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태평양을 지키는 제7함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7함대를 지휘하는 지휘함이 있고 항공기 90대를 품고 있는 니미츠급 원자력 항공모함에 이지스 순양함 3척. 이 이지스함은 1000km 반경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완벽한 방어체제를 갖춘 순양함입니다. F-35 30기 정도 싣고 있는 강습 상륙함, 건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그 유명한 주말트급 스텔스 구축함 2척, 알레이비크급 이지스 구축함 10척, 상륙작전 시 필요한 LPD 2척, 해병대 병력 이동 시 필요한 LSD 2척, 핵추진 공격 잠수함 4척, 그 잠수함을 지원하는 함 1척, 기타 기뢰제거나 설치를 위한 함대 6척, 군수 지원함 6척, 항공기 200여 대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병대와 특수부대 병력을 제외한 순수 장비만이고 유사시에는 미태평양 잠수함대에 전장이 170m의 전략핵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2척을 더 지원받게 됩니다. 7함대의 전력은 세계 국가 전력 5위 수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11척의 항공모함이 있는데 한 항모 전단이 이 정도라는 것을 제가 길게 설명한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오판을 하여 무력이 발생한다고 해도 제7함대와 함께 중국 해군도 처참하게 바닷속에 수장되겠지만 미국은 10척의 아직 남은 항모전단이 더 있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미국을 해상에서 무너뜨릴 기회는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